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90%는 어깨가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건강 스위치인 등 양옆에 날개처럼 달린 뼈, 어깨뼈를 아주 잘 쓰고 있는데요. 어깨뼈가 바르게 움직이니 자세가 곧고 횡격막의 가동 범위가 넓어 호흡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호흡이 제대로 되니 깊은 숨을 쉬게 되어 체내 산소의 양이 풍부해져서 몸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몸에 통증과 질병이 생기는 것은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아픈 몸은 없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구부정하게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어깨뼈가 단 1분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우 등 거북목으로 체형이 틀어지면 어깨뼈가 굳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뼈 주변에 있는 횡격막, 흉곽의 가동 범위가 좁아져 깊은 숨을 내쉬지 못해 호흡 기능이 떨어집니다. 호흡의 질이 나빠지면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가 필요한 장기나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더 큰 문제는 자율신경 조절까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세혈관에 혈액도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혈관까지 노화하고 퇴화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상체 밸런스 리셋입니다. 지은이 네고로 히데유키,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이 책은 굳은 어깨뼈를 풀어 체중, 혈당, 혈압, 만성두통 및 통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법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스트레칭과 호흡법을 따라하고 체중 감량, 혈압, 혈당 수치 감소, 허리 무릎 통증 개선, 만성두통 및 전신 피로감 완화 등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늘 피곤하고 찌뿌둥한 의외의 이유. 평소에 여러분은 어깨뼈의 존재를 의식하며 지내나요? 아마 의식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깨뼈의 가동 범위가 경기 성적으로 직결되는 운동선수나 전문의 또는 트레이너가 아닌 이상 일상생활 속에서 어깨뼈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깨뼈는 몸 전체의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겪는 건강 문제는 어깨뼈의 움직임이 둔해진 탓에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컨디션 난조 및 건강 악화는 대부분 뻣뻣하게 굳은 어깨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어깨뼈는 자세와 상반신의 움직임, 그리고 온몸의 동작에 관여함과 동시에 호흡 및 자율신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횡격막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컨디션 난조로 이어지고 각종 질병을 얻게 됩니다. 등 양옆에 날개처럼 달린 어깨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한 만큼 팔과 어깨를 중심으로 하는 상반신의 다양한 동작에 사용됩니다. 어깨나 팔을 올리고 내릴 때, 가슴을 활짝 펼 때, 팔을 돌릴 때 등 정말 많은 동작에 쓰입니다. 어깨뼈가 잘 움직이면 이와 같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부드럽게 잘 이어지지만 반대로 뻣뻣해지면 많은 동작에 제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라면 모를까, 일반 사람들은 어깨뼈의 움직임이 둔해졌다고 해서 당장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굳은 어깨뼈를 방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에 이를 의식할 일도 없을 뿐더러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니 점점 더 굳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머지않아 여러 형태로 우리 몸의 각종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여러분의 어깨뼈는 얼마나 건강한지 확인해 봅시다. 내 어깨는 얼마나 굳었을까? 어깨뼈 자가진단 테스트. 먼저 가슴 앞에서 양손바닥과 팔꿈치를 붙입니다.
손바닥과 팔꿈치를 붙인 채 반드시 위로 올립니다. 팔꿈치가 코의 높이까지 올라가나요? 부드러운 어깨뼈는 팔꿈치가 코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뻣뻣한 어깨뼈는 양 팔꿈치를 붙이는 동작이나 코 높이까지 팔을 들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바르게 선 채 등 뒤에서 양손을 맞잡습니다. 맞잡은 손을 들어 팔을 뒤로 올립니다. 팔을 올릴 때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팔이 60도 이상 올라가나요? 그렇다면 부드러운 어깨뼈입니다. 하지만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각도가 60도 미만이라면 어깨뼈가 뻣뻣하게 굳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어깨뼈의 움직임이 둔해지면 상반신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뻣뻣해진 어깨뼈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이유는 어깨뼈의 움직임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몸을 움직이는 일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장을 지키는 쿠션 역할, 열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일입니다. 온몸에 흐르는 피는 심장에서 내보내는 힘만으로는 몸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없기에 근육이 혈액 운반 작업의 일부를 맡아서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을 압박했다가 이완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근육의 운동력이 떨어지면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로 물질까지 체외로 배출하기 어려워집니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하반신으로 흐르는 혈액을 상반신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종아리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반신에서 상반신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새삼 종아리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종아리라면 상반신에서는 어깨뼈 주변 근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깨뼈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근육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깨뼈가 굳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근육이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상반신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영양분과 산소를 기다리는 장기 및 기관의 움직임 또한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목과 어깨 결림입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설이 있지만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세포 호흡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목과 어깨 부위 세포를 둘러싼 내부 환경에 노화물질이 축적되어 통증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가 고안한 하루 3분 어깨뼈 스트레칭. 양손을 쭉 뻗어 어깨뼈 열기. 먼저 손깍지를 낍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아 가슴 앞에서 손을 맞잡습니다. 가볍게 손깍지를 끼고 상반신은 편하게 세웁니다. 양발은 가볍게 벌립니다. 허리를 등받이에서 조금 떨어뜨려 의자 앞쪽에 앉습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최대한 뻗은 후 그대로 2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가슴 및 어깨 주변 근육도 함께 풀어주면 흉곽의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상체를 같이 숙이면 어깨뼈가 덜 열리게 되니 주의하세요. 어깨뼈 앞뒤로 돌리기. 가슴을 펴고 의자에 앉아 양팔을 굽혀 손끝을 좌우 어깨 위에 올립니다. 어깨뼈를 모아 가슴을 활짝 펴면 어깨가 말린 사람도 어깨뼈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양 팔꿈치로 원을 그리듯이 팔 전체를 앞으로 5번, 뒤로 5번씩 돌립니다. 이때 등이 말린 상태라면 아무리 팔을 돌려도 어깨뼈가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 어깨뼈와 등은 곧게 펴세요.
손으로 어깨뼈 잡고 돌리기. 왼팔을 위로 올린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왼쪽 어깨뼈를 줍니다. 왼팔을 어깨와 나란히 위치까지 내려 안쪽으로 5번, 바깥쪽으로 5번씩 돌립니다. 반대쪽 팔도 똑같이 안쪽으로 5번, 바깥쪽으로 5번씩 돌립니다. 팔을 돌리는 동안 손이 어깨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건으로 하는 랩 풀다운. 수건을 어깨 너비보다도 넓게 손에 쥐고 머리 위로 올립니다. 이때 수건을 어깨 너비보다 좁게 잡으면 어깨뼈의 가동 범위가 좁아집니다. 수건이 목 뒤에 닿도록 팔꿈치를 굽혔다가 다시 팔을 뻗어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총 10번 반복합니다. 만약 허리 및 다리 힘이 약하다면 의자에 앉은 채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앉아서도 충분히 굳은 어깨뼈를 풀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하는 로잉 운동.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이때 팔을 앞으로 뻗을 때 등이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먼저 허리를 곧게 편 다음에 양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팔과 바닥이 수평을 이루도록 두고 양 팔꿈치를 가능한 범위까지 천천히 당겨 그대로 5초간 유지한 뒤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총 5번 반복합니다. 팔과 바닥이 수평을 이루지 않으면 팔꿈치를 당겨도 어깨뼈는 조이지 않습니다. 양손으로 벽 모퉁이 밀기. 벽 모퉁이를 보고 서서 팔꿈치를 굽힌 채 양손으로 벽을 짚습니다. 어깨뼈가 잘 움직이도록 팔은 옆구리에 붙입니다. 이때 손의 위치가 어깨 너비보다 더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팔이 옆구리에서 많이 떨어지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몸 앞쪽에 체중을 실어 가슴을 내민 자세로 10초간 유지한 뒤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총 3번 반복합니다. 이때 팁은 벽의 평평한 부분보다 모서리를 이용하는 편이 어깨뼈를 푸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횡격막을 되살리는 448 호흡법. 먼저 의자에 앉아 양손을 배꼽 위에 얹습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배가 볼록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4초간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4초간 숨을 멈춥니다. 다시 배를 집어넣으면서 8초간 코로 숨을 내쉽니다. 이 동작들을 총 2번 반복합니다. 이때 횡격막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면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유독 몸이 잘 붙는 편이라면 모세혈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온몸의 곳곳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의 회수입니다. 특히 노폐물이 뇌 내에 남아있으면 뇌가 쉽게 지치게 되고 근육 내에 남아있으면 피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등 각종 컨디션 난조의 원인이 됩니다. 노폐물의 약 80에서 90%가 모세혈관을 통해 회수되어 정맥으로 흘러들고 곧 체외로 배출됩니다. 모세혈관의 기능이 둔해지거나 고스트혈관으로 변하면 노폐물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혈관 내에 방치됩니다. 그렇다면 모세혈관이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10에서 20%의 노폐물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잔류 노폐물은 림프계를 통해 회수됩니다. 림프계는 모세혈관에 엉겨붙듯이 존재해 잔류 노폐물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회수해줍니다. 이 림프계 기능도 실은 어깨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혈액은 40에서 60초 만에 우리 몸을 한 바퀴 순환한다고 설명했는데 림프계에는 혈액을 펌프로 밀어내는 심장 같은 장기가 존재하지 않기에 느릿느릿 운행됩니다. 1분 동안 24cm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림프계에서 회수한 노폐물이 종착역인 발끝부터 쇄골 아래에 있는 정맥각까지 오는데 대략 한나절이나 걸립니다.
이러한 림프계의 순환 기능이 윤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부위 중 하나가 근육입니다.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림프계는 훨씬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런데 근육이 쇠약해졌거나 평소에 근육을 잘 쓰지 않아 움직임이 둔해지면 노폐물을 정맥각까지 운반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쇄골 아래의 정맥각 가까이에 있는 어깨뼈 주변 근육입니다. 이는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끌어올리는 일명 우리 몸의 제2의 심장, 종아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깨뼈가 뻣뻣하게 굳으면 모세혈관뿐만 아니라 림프계 기능까지 악화시켜 쉽게 지치고 피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몸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붓는 증상인 부종도 모세혈관 및 림프계가 막히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체내 수분은 침투압을 이용해 혈관, 림프관, 세포와 세포 사이 등을 지나다닙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것이 부종입니다. 잔류 노폐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도 보통 림프계가 회수하는데 림프계가 퇴화하거나 통로가 막히면 회수 기능에 차질이 생겨 피부 아래에 수분이 고이게 됩니다. 피부 아래에 고이는 이유는 림프관의 70%가 피하 조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종이 있다는 건 노폐물 및 피로물질을 포함한 잔류 수분이 회수되지 않고 체내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자는 게 소원이라면 피곤한데 좀처럼 잠에 쉽게 들지 못하거나 잠을 설치는 바람에 늘 피로로 가득한 상태인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교감신경 기능이 과하게 항진된 상태가 지속된다거나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고 호르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 모두 뻣뻣하게 굳은 어깨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무너진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약 60조 개의 세포는 낮에는 교감신경과 활동성을 올려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과 휴식을 취하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회복 및 재생 모드로 전환됩니다. 세포는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손상되기 쉬워 복구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추천하는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입니다. 너무 길어도 좋지 않고 너무 짧아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미국의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연구한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6시간 이하인 사람과 8시간 이상인 사람들은 사망률이 15%나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회복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신체 부위는 전체 산소량의 20%와 전체 혈액량의 15%를 사용해 낮 동안 쉼없이 일하는 뇌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세포의 회복 및 재생 외에도 기억을 분류하고 취합하는 뇌 정리 작업도 진행됩니다. 참고로 뇌 회복 및 재생 작업 시에 발생하는 대량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이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설명하자면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뜻하는 비렘 수면 단계일 때 신경 악교세포가 수축하며 틈이 생기는데 그 틈새로 뇌 척수액이 흘러들어 노폐물이 배출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직 동물 실험 단계에 있긴 하지만 이 글림프 시스템이 모세혈관과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인간의 뇌도 똑같이 작용한다면 모세혈관의 퇴화가 글림프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수면은 정신 안정 효과도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지면 누구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 순간에 반대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제대로 숙면하기 위해서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늘려야 합니다. 멜라토닌을 늘리는 방법은 낮에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의 폭주를 멈추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는 주로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 분비됩니다. 또 횡격막을 위아래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호흡법도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다시 말해 횡격막을 확실하게 움직이는 호흡법이 몸에 익으면 수면의 질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지면 수면 시에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잠을 설치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의 분비를 늘리기 전에 먼저 세로토닌부터 촉진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그만큼 멜라토닌이 증가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평생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들어보자. 상체 밸런스 리셋은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살이 쉽게 찌는데 그 이유는 나이를 먹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말하며 하루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기초대사량은 남성의 경우 평균 18살, 여성의 경우 15살을 기점으로 조금씩 떨어집니다. 살이 찌는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한 에너지보다 많으면 찌고 적으면 찌지 않습니다. 즉, 살을 빼고 싶다면 먹는 양을 줄이든 소비 에너지를 늘리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폭음과 폭식을 반복하는 사람이나 당질 섭취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별개지만 아마 지금의 식생활을 유지하면서 복부 주변 지방을 줄이고 싶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 대사량부터 올려야 합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어깨뼈 스트레칭과 448 호흡법입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건강한 모세혈관을 통해 세포로 운반됩니다. 그렇게 세포 호흡이 활발해지는 것만으로도 기초 대사량이 늘어납니다. 또 어깨뼈가 부드러워져서 가동 범위가 넓어지면 일상 동작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몸을 크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 연소 측면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달리기나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에서 생성된 에너지입니다. 이렇듯 어깨뼈 운동은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해두면 다이어트 이전에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목에 통증이 있어서 어깨도 편하지 않은 편인데요. 그래서 매일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뭉치고 아파서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호흡법과 스트레칭을 따라해봤더니 굳어있던 어깨뼈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른 자세는 사람을 더욱 품격 있어 보이게 합니다. 또한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어깨뼈 운동으로 더욱 젊어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